안녕하세요. 사연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 중인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결혼을 앞둔 부부 중 남편님께서 은주야, 엄마가 밥 한번 먹고 싶다고 하는데 괜찮을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왜 갑자기 이런 소리를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한번 밥을 먹자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걱정이 되었어요. 결혼 날짜를 잡았으니 이젠 더 이상 걱정할 게 없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씩 마음을 풀어갔어요. 저는 소심한 성격이어서 불안 증상이 자주 있었는데 남편님은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이셨어요. 그래서 그의 옆에서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부모님의 생각과 우리 집의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불안 증상이 다시 찾아왔지만 남편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며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이렇게 결국 부부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을 풀어가며 함께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신혼집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둘이 모은 돈으로 전세를 내려가기로 했잖아요. 사실 우리 둘이 모은 돈 앞에도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엄마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 전세 졌었는데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하셨어요. 제 명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걱정 없이 계속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전자제품 정도만 간단하게 은주가 해오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저는 혼수를 많이 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시어머님이 따로 만나자는 말을 꺼내셔서 제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부터 심한 불면증과 식욕부진이 계속되었고 살까지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뒤에 시간이 되어 시어머님을 만나러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초췌해진 제 모습을 보던 시어머님이 놀란 채 물었습니다. 은주야, 너 어디 아픈 거니? 아니요, 그냥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요. 하긴 간호사 일이라는 게 보통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아니긴 하겠지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결혼하고 일을 그만둘까도 생각해봤어요. 시어머님 입에서 결혼이라는 말이 나오던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말았는데요. 직감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갑자기 제가 눈물을 흘리자 시어머님이 당황한 채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우는 거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 결혼하면 당장 그 일 때려쳐라. 그건 그렇고 민우한테 얘기는 들었지. 아, 집 얘기요. 그래, 거기 들어가서 살면 니들 대출받을 일도 없고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먼저 그러라고 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들어가서 살아. 평수도 30평대라 그게 불편할 것도 없을 거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배랑 장판은 싹 다 다시 해주마.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할 것 같아서요. 정말 감사한데요. 부모 자식 간에 죄송할 게 뭐가 있어. 제가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는데 혼수 걱정도 되고 해서요. 제 입에서 혼수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님이 오히려 놀란 듯 대답했습니다. 혼수라니? 너 혹시 혼수 걱정했던 거니? 그거 내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혹시 우리가 혼수 많이 해오라고 할까봐 걱정했단 말이니?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는데요. 시어머님이 풀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넌 내가 그렇게 나쁜 시어머니로 보였니?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을 그렇다고 하길래 내내 걱정이 됐어요. 예를 들어 요즘 젊은 사람들 돈 모으기 엄청 힘들다고 하지 않니? 너도 알다시피 우리 민우도 4천만 원 모으는데. 근데 넌 1억이나 모았다며? 난 그 소리 듣고 진짜 깜짝 놀랐잖니. 그것도 진짜 힘들게 모았거든. 대체 얼마나 알뜰하면 그렇게나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거니?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되던지 말이야. 안심이 되셨다니요? 당연히 안심이 되지.
우리 민우는 세상으로 좀 하나도 모르고 천방지축이라 걱정이 됐었는데 너라도 똑 부러지는 것 같아서 정말 안심이 되더라니까. 시어머님이 놀랄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었기에 제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엄마, 내가 조금 철이 없는 건 인정하지만 전방지축은 아니지. 남편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마치 나를 은주한테 더 매급으로 넘긴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인 건가? 뭐 갑자기 거기서 도매급이란 말이 왜 나와? 지금까지 대화를 잘 요약해보면 엄마가 은주한테 아파트를 덤으로 주면서 아들을 넘기고 있는 느낌이 막 들었거든. 내가 평소에 잘했어 봐. 엄마가 이러겠어. 시어머님이 남편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엄마, 그럼 진짜 은주한테 나 넘기려고 그 아파트에서 살라고 한 거야? 없잖아. 그런 것도 있긴 하지. 와, 말도 안 돼. 남편이 투덜대고 있었지만 시어머님이 상관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아파트가 내 명의로 되어 있긴 한데 나중 되면 너희들한테 줄 생각이니까 잘하고 살아내. 형부부야, 우리 재산에 관심도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는 니들한테 주고 하나는 나중에 민영이한테 줄 생각이야. 하긴 형네는 형수님이 우리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자라 관심이 없긴 하겠네. 그래서 말인데 은지야, 그동안 내가 1억이나 모았다고 했잖니? 내가 쭉 계산해보니 혼수로 이것저것 가지고 와도 5천만 원이면 충분할 것 같던데 나머지 5천만 원은 부모님께 드리고 오는 건 어떻겠니? 우리 부모님께요. 그동안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시어머님이 애써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는데요. 친정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돌려 말을 하고 있음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잠깐 제 눈이 심하게 흔들렸고 시어머님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민우 씨는 4천만 원 밖에 모으지 못하셨다고 하셨으니 서로 딱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엄마는 참 현명하시죠. 엄마 말이 맞았네요. 하지만 민우 씨께서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으셨으니 대단한 일이십니다. 남편님이 분위기를 바꾸시고자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군요.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미래의 며느리님은 참 착하시다는데 하지만 흠이 조금 있으시다고 하셨군요. 아무래도 그 흠 때문에 미래의 며느리님을 뒷담화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흠을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러나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신중하게 말씀드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눈치를 보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남편님도 말씀을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남편님은 말을 아주 막 하시는 편이시겠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대소변이 엉망이 되었다는 것 같네요. 생각해보면 그런 일이 있었었죠. 첫째와 우리 딸은 마주치기만 하면 신경전이 벌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서로 어떻게든 잘 지내고 계시다면 그것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첫째가 말을 좀 심하게 해도 은주씨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중하게 말씀드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걱정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것 같아서 오랜만에 홀가분했습니다. 그 뒤 저는 부모님께 5천만 원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자주 몸이 아픈 아빠 병원비부터 챙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빠께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신 뒤로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엄마께서는 집안 생계를 책임져야 했는데요. 시어머님께서는 우리 집 사연을 잘 아시고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부모님께서 도움을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친정 가족들로 인해 시부모님께 밉보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님은 정말 좋으시고 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현명함에는 고개를 숙여야 할 정도였는데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시댁에 간 날 식사를 하시면서 조용히 제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은주야, 우리 잠깐 산책 좀 하고 올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